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TV 김세영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너무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.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요,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중학교 개수보다는 고등학교 개수가 적거든요. 그래서 3개 중학교가 하나의 고등학교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1등이었다고 해도 3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10등이면 30등이 되는 거고요. 거기서 50등이면 150등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게 되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. 자, 두 번째는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거나 원래부터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경우가 계속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케이스가 됩니다.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요, 중학교 때는요, 항상 놀다가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라는 것을 하고, 또는 시험 전날 뭐 암기 과목도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100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다면요, 평소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라면. 근데 고등학교에는 배울 양이 많고요, 시험 보는 과목도 많아지고,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습량의 보통은 2배 정도가 되어야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어요. 거기서 성적을 더 올리는 학생이 되려면요, 중학교 때 공부하는 양의 3배, 4배를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됩니다. 즉, 학교에서 내준 숙제라든가 뭐 학교 수업, 그리고 학원 수업, 이렇게 제외하고요, 학교 숙제 같은 경우는 성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근데 학원 숙제 같은 경우는 공부에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학원 숙제, 그리고 이걸 포함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은 중학교 때는 숙제 다 끝냈고 학원 숙제 다 하고 좀 공부하고 놀았다면,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되려면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는 되어야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학원을 과도하게 많이 다녀서 내가 이 학원 숙제를 다 못 해낸다면, 그러면 학원 가가지고 뭐 알림 문자가 오잖아. 이 학생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, 이렇게. 그럼 그 알림 문자 때문에 집에서 또 어떤 혼나고, 또 학원 선생님한테 뭐 나머지를 시키지 않을까는 뭐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, 그래서 숙제를 대충 일단 답지 보고 막 체크를 해가고, 자, 너무 풀이가 긴 것들은 X표에서 숙제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하고, 이런 것들이 시간을 잡아먹게 돼버리면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. 그러니까 체크해 보실 것은요, 우리 아이가 진학한 고등학교가 뭐 소위 말하는 지역 명문고다. 그렇다면 다른 학생도 일지망으로 써가지고 평준화 같은 경우에도요,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을 거니까, 우리 아이가 1등이었는데 5학교가 모여서 5등이 되고 10등이 됐다. 이게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, 스스로 버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부모님께서 하실 일이에요. 즉,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는, 저희가 이제 뭐 무조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해야 되고 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만이 정답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, 사교육을 적절하게 매치시키고 학교 교육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, 애가 공부를 하는 것과 과제하는 시간과 내가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적절한 비율이 되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즉, 수학 한 과목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아이는 뭐 굉장히 선행을 많이 때리고 있고, 그리고 현행에서도 심화학습을 뭘 공부를 시키고,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뭐 심화반 같은 수업도 있고, 뭐 방과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도 있어서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는데도 보통은 하루에 수학 공부만 3시간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죠, 국어 문학 작품도 감상해야 되죠, 수행평가를 했으니까 책도 좀 읽어야 되겠죠. 이런 시간들이 과연 아이에게 충분히 주어졌나?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. 대충 하고 했습니다.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의 100%라면 100%에 60%, 70%, 뭐 50%이 정도 선에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가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너 왜 안 했어?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. 요걸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요, 좀 슬픈 일이지만
아이가 공부의 재능이 거기까지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의 재능이 공부가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실제로 이게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되었다면 얘가 할 수 있는 100%가 거기에서 끝일 수도 있는 거고요. 물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저도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아이를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. 그런데 정말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거기까지라면 이것은 부모로서 좀 더 납득을 하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, 뭐 제가 예체능으로 빼란 말씀은 아니고요. 하나를 파도 좀 더 몰두해서 팔 수 있게 과목을 지정해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없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수학 또는 뭐 영어 이렇게 한 분야를 정해서 그래서 뾰족한 아이만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상담 내용이 어머니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. 이지우TV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